네, 2023년 11월 28일입니다. 이제 월말까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11월들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하루하루가 가면서, 네, 비트는 빨리 모아야 되는데, 그죠? 네, 계속해서 조금, 이제 하락세가 오니까, 어, 조금 이제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더 오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건강한 조정이지만 한 번은 더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림이고요. 주요 브리핑 코인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비트코인 건강한 조정했다. 다음은 이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졌는데 브리핑 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식도요, 이제 건강한 조정입니다.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조정. 원래 국채가 떨어지면 주식 시장은 오르기 마련인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다 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이버 먼데이라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이제 좀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날을 좀 제정하면서 할인 행사도 좀 많이 했는데, 분명히 매출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호재를 맞은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 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오를 거니까 하고 이제 좀 수익 실현을 좀 한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인티알 프로 친구 초대 이벤트 계속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요. 공짜라는 건, 공짜를 너무 밝히면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짜는 줄 때, 네,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코인티알 프로, 여러분들의 링크를 그냥 뭐 누가 누군지 몰라도 그냥 많이 뿌리십시오. 예, 뿌려서 그분이 가입하고 이런 거래소야라는 그런 걸 좀 소개하시면서 좀 뿌리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코인티알 프로가 선물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전 세계의 10위 안에 드는 그런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거래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하시고 그분들이 KYC를 인증받으면 그분에게도 저희 VOB 코인이 들어가게 되고 초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최대 1000브러치의 코인을 받게 되니까 뭐 한국 돈으로 뭐 130만 원인데 코인 가격 오르면 그 이상이 되겠죠.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많이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시간 동안은 많은 코인들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으로 롱 포지션들이 청산됐고요. 어제 대비 거의 약 2배 정도입니다. 2배 정도. 1638억이라는 돈이 증발되었습니다. 그게 증발되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갖고 갔겠죠. 우리 회원들이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브리핑 들어오기 전 11시쯤에 이걸 캡처했는데요. 제가 오전에 브리핑, 8시부터 브리핑 했던 것처럼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또 롱 포지션들이 청산당했다. 즉,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떨어졌고, 최근 4시간으로 보면 올라갔고, 근데 여기 위에 나와 있지만 24시간 동안은 126밀리언이지만 4시간 동안은 12밀리언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변동을 심하게 준 건 아니다. 다만 4시간 동안은 약간의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27일 요거 일부러 안 지웠는데요. 이제 27일과 28일 연속으로 연결되는 이제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인데요.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줄었다라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 작은 돈들은 개인 소비 지출이 계속해서 지난주 발표하는 것처럼 조금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일 수도 있는데 신규 주택 판매라는 건 주택이라는 건 되게 금액이 큰 단위잖아요. 그건 지금 줄었다라는 건 개인들이 그냥 작은 돈들은 쓸지 몰라도 크게 주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거니까 큰 돈들은 지금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말에 돈 들어갈 일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큰 돈을 많이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건 투자 시장에도 어찌 보면은 약간 악재처럼 되겠죠. 또는 이런 돈들을 보다는 지금 돈이 너무 안 벌리니까 또 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도 되긴 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래서 이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걸로 연말에 호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딱히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신규 주택 판매 건수에 어떤 큰 자금들이 묶여 있다라는 건 주식 시장으로 들어갈 돈도 저는 없다고 이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 시장 연말에 괜찮아, 누구는 아니야, 뭐 이제 찬반론이 뭐 팽팽한데 저는 주식 시장 어느 정도는 뭐 가겠죠. 하지만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뭐 그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10시 반에 미국 GDP가 발표나는데요. 분명히 중요한데 뭐 큰 틀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중요하죠. 11월 30일 미국 그런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것 때문에
좋든 나쁘든 이제 세력들이라든지 이들은 자기네들 돈 되는 쪽으로 캔들의 방향을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어떤 변동폭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과 내일까지는 약간 좀 지금의 어떤 그 조정장처럼 약간 좀 눌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반등을 주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고요. 소폭의 반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빠진다. 차라리 내일 그 발표가 있기 전에 내일 발표가 있기 전에 내일도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내일보다는 오히려 내일 오후 늦게나 또는 뭐 모레 정도 목요일 날 오히려 조금 반등을 주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때까지 그냥 제가 쭉 브리핑을 준비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좀 조정하고 내일 한 오후나 내일 저녁부터 스물스물 반등 나오면서 목요일 날 주요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분위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로 좀 끌고 가다가 발표를 통해서 위아래로 크게 한번 흔들어 버리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그냥 예측입니다. 자, 예전에 저희 브리핑을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톱니입니다. 톱니. 항상 이 사람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난기가 있고요. 항상 나와도 좀 이렇게 좀 유쾌하게 말을 하거나 농담도 섞어가면서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미국의 정치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씩 말할 때는 뭐 그냥 그저 그럴지 몰라도 방송에 너무 나오거나 인터뷰가 너무 많이 해서요. 이 사람의 어떤 얘기들이 자꾸 거론되면요. 이 사람 말하고 반대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톰리라는 인물은 좀 재미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세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너무 떠들면 하락했다. 뭐 이런 것도 그냥 재미삼아 한 번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간신히 5천만 원대를 겨우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5천만 원 이하로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5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겠죠.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해서 좌우장평. 예, 한국 분들은 뭐 좌우장평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 분들은 장평좌우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좌우장평에 대해서 바이낸스, 소위 말해 바이낸스 이슈가 계속해서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그 바이낸스 CEO, 좌우장평이 자기의 본가가 지금 현재는 두바이라고 합니다. 두바이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미국에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개인적으로 어떤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미국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뜨면서 또 약간의 코인 시장을 조금 누르고 있는 그런 악재로 지금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또 뉴스를 보면 오전 10시 45분이죠. 미국의 SEC가 바이낸스 US의 사기 증거를 계속해서 찾는 중입니다. 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이낸스 창립자 창평자오가 바이낸스 US가 보유한 자산을 통제하기 위해 백도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다. 뭐 백도어 하니까 뭐 영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면 뒷문입니다. 뒷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EO에서는 물러났지만 어떤 권력, 힘을 가지고 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바이낸스의 어떤 재산들을 팔지 않고도 5조 5천억이라는 되는 벌금을 이제 이 창평자원은 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바이낸스 어떤 자산 안 팔아도 그거 낼 수 있어. 이렇게 벌써 기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인간은 뭘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떵떵하지? 분명히 뭔가 냄새가 나. 뭐 다르게 어떤 이득을 취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논리가 제가 봤을 때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저는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청평자오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 비리, 뭐 뒷문, 백도어라고 되어 있죠. 뭐 뒤에서 어떤 뭐 지시하거나 어떤 뒤에서 실질적인 어떤 오너 행사를 하려고 뭔가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기사만 또 자기 그냥 거치만 나 물러난다. 이렇게 한 건 아닌가 그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지금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깨끗해라고 하면 이건 뭐 문제가 없지만 진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게 찾았어. 이런 증거가 있어. 저 말만 저 뒤에 있고 다 자기가 실질적인 소유주야. 뭐 조정하고 있어. CEO야.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 또한 악재로 작용되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또 한 번 눌릴 수가 있습니다. 왜? 바이낸스가 세계 시장에서 이 트레이딩 시장의 점유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애매하지만 이런 기사가 계속 뜬다는 건 악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준비를 안 했지만
트레이딩 시장에서는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탐욕 지수는 사람들이 뭔가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상승장으로 기대를 한다는 거죠. 지금 현물 ETF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오를 것 같아. 이런 시장에 아주 큰 좋은 호재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탐욕 지수가 약 60점이 넘는, 오늘 아침에 제가 봤을 때 66점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공포와 위기 가운데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의 투자 자금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가 실질적으로 30점 이하로, 아니 높아도 40점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장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11월 27일 RSI의 4시간 점도표인데 어제만 하더라도 조금은 올라간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이 매도 구간 또는 과매도 구간, 오버솔드 이 구간까지는 내려와야지만 실질적으로 찐 반등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와 다르게 약간씩 지금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소위 말해 알트코인들만의 어떤 불장들은 지금 서서히 좀 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이 매도 구간 또는 과매도 구간 이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메이저 코인들이 이제 좀 상승할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쭉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한 번은 이렇게 오버솔드 구간 쪽으로 좀 눌렸다가 알트들이요. 눌렸다가 그다음에 비트부터 시작해서 출발할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저는 계속 이 점도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또 리트리 차트를 열고 차트 공부를 할 건데요. 또 궁금하신 코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제가 주로 보는 주요 코인들을 이제 즐겨찾기를 해서요. 2일 차트를 제가 한번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띄는 게 뭐 LDO 파란색은 위에 있는데 뭐 LDO가 뭐 좀 눈에 또 띄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토리제이라든지.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원보 차트가 아니구나. 고야 차트. 자, 고야 차트의 어떤 이제 제가 좀 주로 보는 건 이런 이격 있죠. 이런 이격도 보지만 이격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추세, 기울기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지는 기울기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샌드박스는 횡보. 그죠? LDO도 오를 건 알겠는데 여튼 떨어지는 이런 추세. 그 다음에 지금 스토리지 J 이렇게 쫙 빠지는 추세. 이런 추세가 저는 좀 더 승률이든 확률이든 당장 배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보니까 지금 스토리지 J가 좀 많이 좀 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DO가 좀 간격은 벌어져 있지만 LDO 같은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다 LDO, 니어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중요 코인 보고 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비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슈퍼타기님께서 ARK를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ARK는 저희 고야 차트에 없습니다. ARKM은 있는데 ARK는 없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고야 차트에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자, 고야 도미넌스는 실질적으로 좀 반등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눌리는 그런 추세고 비트코인의 어떤 이 고야 차트도 기울기 얘기했죠. 기울기가 하락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건강한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캔들 시그널을 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핑크 라인, 이 고야 라인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서도 떨어졌고 이쪽에서도 떨어졌고 여기서도 맞고 조금 반등. 제가 오늘 고야 라인을 뚫기는 뚫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예, 뚫긴 뚫었지만 결국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S까지 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떨어졌던 이런 저점까지는 다시 무난하게 빠지지 않을까. 즉 36,000 어제 한 뭐 7, 800불 정도 됐겠죠. 거기까지는 무난하게 빠진다. 그 다음에 거기를 더 빠진다 그러면 여기 쭉 장대의 양봉이 11월 23일 새벽 3시에 여기 생긴 게 있네요. 그러면 36,000 한 577불 요 근처까지 빠진다. 여기에서 더 빠지면 그 아래 꼬리 뭐 36,000 한 275불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빠진 부분을 일단 1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이제 현물 매수하기 좋은 타점은 어제 이제 알려드린 만큼은 빠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한 2시쯤에 브리핑할 때는 여기에 캔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그어드린 요 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여기서 매집을 하셨다면은 상승인데 지금 또 이제 여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제가 여기 캔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알려드린 한 4,900, 한 10에서 20만 원 이죠. 요 근처까지도 조금 분할 매수로 비트코인을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어제의 관점 미리 그어드린 그 부분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튼 지금은 조금 빠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더리움 볼게요. 자, 이더리움도 위에 있지만 기울기는 아래입니다. 그죠? 기울기는 아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 따라가야 되겠죠? S2고 L이 떠서 고야 라인을 위로 조금 뚫었지만 좀 있으면 또 다시 비트코인처럼 S가 뜰 가능성이 높고요. 똑같습니다. 어제의 저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요 근처 꼭꼬리가 아니면 몸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1900, 한 93불 그래서 좀 더 떨어져주면 1985불 요 사이까지는 또 한 번 꼬리가 됐든 몸통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 부분을 뚫는다면 여기 밑에 뭐 장대 이런 걸 생긴 뭐 중간이나 끝 요런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어제 내려왔던 부분까지 정도만 예상하고 우리가 뭐 분할로 내가 항상 뭐 100만 원 정도를 배팅하는 분들이라면 요 사이에서 한 3, 40% 정도 매수를 하고 나머지 돈을 좀 더 떨어지면 살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부터는 조금 하락일 것 같습니다. 자, 리플도 보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서 계속 어찌 보면 좀 저점을 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횡보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고야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S2가 떴고 L이 떠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피트랑 거의 비슷하게 어제의 저점 근처 얼마냐 대충 0.593 정도에서 0.594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 부분까지는 또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이더를 OPT에서 안 봤네요. 이더 한번 볼게요. 자, 이더리움은 어제 내려온 부분 거의 다 내려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내려왔던 최저점이 269만 1,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으로 일단은 1차로 보고요.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4시간 봉으로 바꿨더니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얼마냐? 262만 얼마니까 한 263만 원. 요 범위 내까지는 잘하면 빠질 수도 있겠다. 뭐 여기서 스물스물 하다가 여기 터치하고 또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요. 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은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1차는 여기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더리움 모아 가시는 분들은 한 3, 40% 정도 하고 더 떨어질 걸 예상해서 좀 빠지면 260 한 2만 원부터 요 위에 사이 어디선가 꼬리가 생기거나 뭐 그럴 때 뭐 진입하는 분할 매수 방법으로 이더리움을 모아 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아까 차트는 봤죠? 어제도 우리가 리플은 여기 사이 범위 내에서 내려온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여기가 빠지면 여기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빠지고 있네요. 그죠? 조금 빠지고 있으면 지금 여기 그어드린 797원 요 정도까지도 우리가 어제 요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데 꼬리 부분만 조금 내려왔고요. 그죠? 꼬리 부분 조금 내려왔는데 맞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한번 797원 요 근처까지는 빠져나갈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지 보고 여러분들 올려놓으신 코인을 볼게요. 자, 도지코인도 기울기는 하락입니다. 다 똑같죠. 오늘 제가 도지코인도 좀 하락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L이고 떴지만 얼마 못 가고 떨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요때 오전 8시쯤 예, 브리핑 할 때 그때도 L3가 떴었나? 제가 L만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S2가 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고야 라인 아래이기 때문에 얼마 못 올라가고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제가 브리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가 떴고 지금 현재 S3이기 때문에 예, 빠질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도지가 최근에 그래도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예, 근처인 뭐 요 부분이죠. 0.07676. 요 부분을 지지받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횡보를 좀 하던 떨어져줘도 여기에 꼬리와 꼬리에 생긴 중간 부분이 있네요. 0.07589 있는 요 부분까지는
뭐 또 한 번 더 꼬리가 쭉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업비트 기준으로는 어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제가 어제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던 부분, 그죠? 요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빠질 거니까 업비트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끊어놓으면 되겠요 102원, 102원 정도고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100원이겠네요. 100원 정도. 네, 100원 정도까지 요 범위 내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도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뭐 약간 좀 횡보할 가능성으로 뭐 100한 뭐 2, 3원에서 100한 5, 6원 뭐 이런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횡보를 하다가 뭐 꼬리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100원, 102원 밑으로 100원 근처까지는 올 가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요 코인들은 했고요. 네, ARKM 봐달라고 제일 먼저 올려주셨으니까 저는 ARK로 봤고요. ARKM 한번 보겠습니다. 자, ARKM은 고야 차트는 이렇게 지금 크로스 나듯이 이 시세는 실질적으로 하락하지만 고야 차트는 지금 소폭 올랐습니다. 이건 뭐냐? 분명히 어떤 매수 세력이라든지 어떤 매수의 어떤 가능성의 어떤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눌렸는데 눌렸는 게 여기 보면 이틀 차트에 26일, 27일에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까지 거의 저점에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도 일단은 있다. 고야 차트로만 봐서는. 그러면 우리는 좀 반등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2가 떴고 지금은 근데 고야 라인 기울기가 거의 뭐 4시 방향으로 이쁜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올라가는 것보다 분명히 올라가는 어떤 매수 세력은 신호는 포착된 것 같습니다. 요럴 때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볼륨 같은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매도세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요렇게 올라가는 건 2일 차트니까 2일 이내에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성급하게 지금 롱롱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차트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포지션 들어가면 좋아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S와 S의 만남 요걸 먼저 집중하시고요. 여기서부터 빠지는데 어디까지 빠질까 모른다면은 SR 5번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지금의 저점을 알려주지만 그 전에 저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 전에 저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조금 올려보면 여기 캔들이 제 눈에는 많이 모여 있습니다. S5번 버튼을 끄고 여기 요 부분 근처까지는 그럼 무난하게 내려오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시면 됩니다. 어디냐? 0.40329. 예,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빠진다. 여기에서 더 빠지면 여기에 또 캔들이 모여 있는 부분 중에 좀 저점이 있죠. 예, 여기겠네요. 0.39219. 네, 요 사이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언제 올라라고 여러분들이 오르는 포지션을 포착하고 싶으시면 제가 시나리오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빠졌다 쳐요. 빠지고 난 다음에 약간 이렇게 꼬리가 여기 꼬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 생기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서 못 올라가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몇 개의 캔들들이 요런 비슷한 횡보를 보이면 그 다음부터 요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예, 요런 걸 좀 잘 한번 찾아보세요. 요런 게 그림이 여기 나와 있나? 꼬리 같은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요런 거. 요런 갑자기 빠지다가 요런 꼬리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예, 요럴 때 이제 잘 포착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게 캔들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꼬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상승폭이 나오면서 요렇게 여러 어떤 지지 구간처럼 요렇게 다지는 요런 구간, 요런 구간을 좀 찾으면 그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요런 걸로 캔들을 잘 한번 분석하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올려주신 거, 예, 제로엑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로엑스. 자, 제로엑스 하락이죠. 고야 차트가 기울기가 하락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만약에 이제 코인 올리셨을 때 현물이면 현물 뭐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업비트도 같이 봐드리고 그거 아니면 그냥 여기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서만 얘기하고 그냥 어,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S2가 캔들에는 떠 있었기 때문에 코야 라인을 뚫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캔들의 몸통 크기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건 뭐 순간적인 거래량이 들어오면 금방 뭐 오르거나 금방 떨어질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없는 건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S와 S2의 만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겠죠. 이렇게 줄여보면
그 전에 여기 저점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무난하게 얼마 정도나 0. 대충 한 365 정도, 요 정도까지는 일단 기본 빠진다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래에도 뭐 많이 있지만 일단 여기를 지지를 받는지 여기를 돌파하고 떨어지는지, 떨어진다면 뭐 어쩔 수 없죠. SR 버튼 눌렀을 때 저 밑에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나락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어드린 0.36353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그냥 더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매물대, 여기 보면 이렇게 잔뜩 뭐 캔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그냥 장대 양봉 같은 게 여기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엔 장대와 장대의 중간, 그 다음에 장대의 시작 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 자리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장대의 양봉이나 장대 음봉도 지지와 저항 역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대가 생겼을 때 중간까지는 웬만하면 온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발란체 한번 볼게요. 자, 아발란체. 아발란체도 소폭의 상승의 어떤 포지션들은 포착되지만 일단 현재 기울기는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또 비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도 S3가 떠서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지금 아발란체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좀 더 하락이 나오겠죠. 좀 더 하락으로 보여지고 SR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여기 보이네요. 그죠? 여기랑 여기랑 거의 지금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지받고 지금 바이 원투죠. 바이 원투를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인데 못 올라간다면 여기 장대 양봉이 시작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다음에 지지로 봐야 되겠죠. 19.37에서 38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내려왔지만 지지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지, 또는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면 금방 그어드린 이 부분, 또는 그 전에 22일 날의 저점인 한 19불 정도까지 떨어질지, 이렇게 이제 분할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예, 현물 위주로 요런 데서 이제 타점을 잡으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로엑스 있고 아발란체 있고, 네, 솔라나, 네, 솔라나.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 거의 횡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여튼 결론은 비트 따라 떨어지고 있다 이거고요. 자, 지금 이제 S2가 떴고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오늘 아침에 빠진 요 부분까지 53불 35센트죠. 요런 부분까지는 일단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더 떨어지면 여기 장대가 22일 날 여기도 있었네요. 장대와 장대의 중간까지는 웬만하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밑에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만요. 그러면 여기 한 50, 오늘 아침에 떨어진 53불 35를 보고 요 근처까지 오면 바로 사는 것보다 고기를 지지받고 왔다 갔다 하면 요쯤에서 사면 되고요. 그냥 빠지네라고 하면 한 52불, 그래서 50, 뭐 한 52불 50센트 요 근처까지는 무난하게 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는 현물도 많이 사시니까 현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솔라나 이렇게 보면 어제 떨어졌던 요 부분들, 네, 요 부분들까지, 네, 요렇게, 네, 여기까지 그 72,930원 되겠죠. 여기까지는 빠진다. 그 다음에 여기를 빠지면 그 다음 매수 자리는 캔들과 캔들의 장대의 중간이라 그랬죠. 7만 원, 7,800원 정도 나오니까 7만 원. 저 같으면 좀 기다렸다가 72,000원을 돌파해서 밑으로 떨어지면 요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꼬리까지 갈 수도 있지만 여튼 장대와 장대의 어떤 중간을는 웬만하면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끝도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여기 끝은 7만 원이죠. 그래서 한 7만 원에서 7만 한 1,000원 요 사이까지, 예, 요 근처 여기에서 1차, 그다음 여기에서 2차 7만 원, 여기 언저리에서 2차 요렇게 분할 매수를 좀 기다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최소한 1,000원은 더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리즈 볼게요. 칠리즈 CHZ 칠리즈. 현물. 아까 남석환님이 제로엑스라고 하셨군요. 제로엑스 현물 봐드릴게요. 자, 현물의 타점 제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저점은
아, 자, 최근의 저점이 여기 꼬리를 맞은 부분이니까 소위 말해 493원 정도죠. 493원 정도를 일단은 뭐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로엑스 같은 경우가 지금 자동으로 딱 해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사실 현물 위주로 지금 제로엑스를 담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제로엑스를 노리고 계시다면 안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지금 이거 493은 지지받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지금 만약에 갖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를 지지받고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저는 파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제로엑스를 봤을 때는 한 번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르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예, 이거 지금 일봉이거든요. 일봉 위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제로엑스는 항상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르는 데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요렇게 뭐 쫙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언제냐면 2022년 5월입니다. 5월 달에 이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요 정도 오르는 데까지도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요만큼 오른 데도 1년. 그러니까 즉 작년 2022년 8월에 오른 것도 이 정도 비슷하게 오르는 것도 거의 뭐 1년씩 걸리기 때문에 지금 4월에서 지금 11월이니까 또 한 7개월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위에서 뭔가가 만약에 지금 물려 있다 그러면요. 이거 별로 안 오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도 뭐 조금은 반등은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1일봉 기준으로 지금 제가 왜 항상 이렇게 긴 장대가 생겼으면 절반까지는 온다라고 했는데 절반 왔잖아요. 이걸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는 다 뺀다는 겁니다. 383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물로 지금 갖고 계신다 그러면 감사하게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로엑스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 별로 못 올라요, 얘는. 그 다음에 ETC, 예, 이더리움 클래식 볼게요. 그러니까 코인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모아가는 코인이다 그러면 그 코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일일 차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차트를 좀 넓은 관점으로 현물 매수하는 건 사실 좀 좋습니다. 뭐 제로엑스가 나쁜 코인은 아니지만 메이저 코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자, ETC 같은 경우도 하락입니다. 조금 더 빠질 것 같고요. 결론은 빠질 것 같고 어제 빠졌던 꼬리까지는 무난하게 도착한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와 있던 꼬리와 꼬리의 중간까지는 제가 웬만하면 온다 그랬죠. 그러면 17불 80센트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코인을 만약에 분할 매수로 모아가고 싶으시다면 업비트에서는 제가 알려드리면 여기 벌써 그어드린 부분이 있네요. 어, 자, 요 최근에 이제 떨어졌던 요 꼬리 부분, 여기까지는 24,300원 정도가 되겠네요. 24,300원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제가 여기 뭐 매물대가 모여 있습니다라고 끄어드렸던 부분이 2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제는 요 정도까지 빠집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빠지긴 빠졌어요. 조금 더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여기를 또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떨어지니까 예, 22일 날에 22일 날에 저점까지는 다시 한번 떨어진다. 그러니까 24,300원에서 24,000원 요 사이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성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려셔라. 이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24,000원 초반대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갈라 말씀하셨습니다. 칠리즈도 현물 고르셨네요. 칠리즈 현물 한번 보죠. 자, 현물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매물대가 왼쪽에 바로 제 눈에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94원 60센트에서 94원 조금 위면 한 80센트 요 정도 선까지는 좀뭐 여기 있겠죠. 한 94.68, 한 95원 넉넉 잡아. 여기까지는 일단 칠리즈가 빠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매물대니까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 그 전에 22일 날 찍었던 이 부분까지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91원. 그러니까 즉 90한 4원 근처가 오면 매수. 이 코인을 모아가고 싶으시면요. 그 다음에 쭉 더 빠지면 90한 1, 2원까지도 이 코인은 하락할 가능성으로 일단 생각하고 요때 현물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갈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 코인도 하락입니다. 그러면 갈라 코인은 뭐 선물 현물 다 알려드려 볼게요. 자, 갈라 코인도
L이지만 실제적으로 S2가 뜨면서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여기 이 부분도 지금 여기 빨간색이 아주 조금 미세하게 올라왔다 지금 빠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S가 곧 뜰 것 같습니다. 얘도 뜨고 좀 더 빠지는데 여기 꼬리가 보이네요. 네, 꼬리와 꼬리의 보통은 중간까지 온다라고 했는데 거의 다 터치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터치가 얼마냐? 0.02551입니다. 그리고 더 빠진다면 당연히 그 전에 꼬리가 있던 0.2528 정도겠죠. 그래서 만약에 선물로 숏 포지션으로 갖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더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롱 포지션이나 현물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얘는 좀 더 빠질 거니까 이제 그걸 좀 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그어드린 0.02531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면 더 여기 매물대가 모여 있죠. 매물대가 모여 있는 0.02448까지는 떨어진다라고는 관점으로 이 갈라 코인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 코인의 현물 매수 타점. 갈라 코인도 한번 보죠. 여긴 없네요. 네, 갈라 없습니다. 업비트는. 그러면 A다 가겠습니다. A다. 자, A다는 현물로 봐달라고 하셨고요. 자, 얘도 이제 분명히 올라갈 거는 맞는데 지금이 아니라 2일 이내에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비트 따라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저점에서 잡아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거의 저점 와버렸어요. 자, 요런 걸 이제 잘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에 이렇게 꼬리를 맞았어요. 근데 이 꼬리가 끝이고 몸통들이 그다음부터는 요 위에서만 놀잖아요. 요렇게 위에서만 놀면 다시 반등을 왔다 갔다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고야 라인과 만날 때가 돼야 됩니다. 만날 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여기 오늘 오전에 새벽 5시에 맞았던 요 부분을 뚫고 내려온다면 그 다음 저점이 여기 많이 지금 그 캔들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런 모여 있는 부분에 이 저점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0.36742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걸 이제 업비트에서 한번 볼게요. A다. 그러면 A다 현물에서는 어디냐? 제가 어제도 요 정도까지는 빠진다. 여기에서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질 겁니다라고 그린 대로 빠진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가 다 빠졌으면 여기죠. 제가 금방 얘기했던 데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요쪽 부분, 그러니까 490 한 3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빠질 수도 있다. 여기를 빠진다면 22일 날 빠졌던 더 낮은 부분이죠. 대충 한 482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튼 지금 490 한 3원대까지 이 부분까지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더 빠지면 여기 480 한 2원에서 480 한 5원 요 마중 나가듯이 요런 부분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지금 좀 얘가 자꾸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493원까지는 무난하게 생각하고 1차, 2차는 482원 이렇게 좀 생각하면 그 다음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다 현물 그 다음에 됐고 스토리지는 선물과 현물 볼게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하고 브리핑 마무리할게요. 스토리지 J까지입니다. 자, 스토리지 J도 그냥 쭉 빠졌습니다. 쭉 이제 하락할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추세, 고야 차트도 잘 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선물에서는 숏 포지션 공략을 해야 되고요. 지금보다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급하게 들어가라는 건 아닙니다. 진짜 빠진다고 하면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을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빠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어제 저녁이네요. 어제 저녁 7시쯤에 맞았던 이 꼬리를 일단은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여기에 캔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빠진다면 여기 긴 장대 같은 거 여기 이제 생긴 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대충 중간쯤인 0.067836 혹시나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물 매수 좋은 타점은 스토리지 J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였나요? 언제 뭐 끊어놓은 것 같은데, 아이고. 자, 여기 부분, 지금 쭉 끊어놓은 부분이 제가 이렇게 줄여보면, 여기 뭐 완전 꼬리고요. 하나를 제가 더 그으면 여기 장대의 음봉, 요 부분 중간까지 그어 놓으면 아마 1차 지지는 어제 7시에 맞았던 938원 근처가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맞고 뚫지 못하고 계속 반등이 나온다면 938원에서 900 뭐 한 40, 한 2, 3원 정도 그 사이가
괜찮은 현물 매수 타점 같고요. 1차를 그렇게 하시고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면 한 916원에서 920원 정도 근처에서 분할 매수 나머지 괜찮다. 여기를 빠져버리면 뭐 894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1차, 그다음에 2차, 그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3차 요런 식으로 스토리지 제의를 공략하고 있으면 또 한 번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제의는 완전 허접한 코인 아닙니다. 괜찮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코인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의 가치는 분명히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후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하고, 네, 브리핑으로 도움 받으시고 돈 많이 찍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십시오. 9%입니다. 9%였습니다.